60세 이후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 5가지만 줄이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가지려 하고, 더 쥐려 하며, 더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해질 틈이 없습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 들어서는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의 공간을 채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더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후의 불행은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에서 옵니다.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관계, 너무 많은 집착, 너무 많은 비교, 그리고 끝없는 욕심. 이 5가지가 우리의 노년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인생은 본래 단순해야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며 감사할 줄 알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한 행복을 잊은 채 남들과 비교하고 잃은 것을 붙잡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그때 조금 더 내려놓지 못했을까?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워야 할 그 시기에 오히려 더 불안한 이유는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줄이지 못해 마음이 시끄럽고, 욕심을 줄이지 못해 마음이 허기집니다. 걱정을 줄이지 못해 잠이 오지 않고, 비교를 줄이지 못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착을 줄이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결국 나를 무겁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덜어내는 법을 압니다. 마음속에 쌓인 비교를 줄이고,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의 짐을 정리하고, 걱정을 덜고, 욕심을 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평생의 평화를 얻습니다. 덜어낸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이 더 불편할까? 돈도, 가족도, 집도 있는데 왜 공허할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가지려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싸움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이고 평화의 시간입니다. 덜어낸다는 건 비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 5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각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실제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습관들입니다. 하루에 단 1가지라도 줄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할 마지막 지혜는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비교를 줄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고요가 찾아오고, 걱정을 덜면 오늘이 선명해집니다. 욕심을 비우면 인생이 고요한 빛으로 물듭니다. 결국 행복은 덜어낸 만큼 다가옵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미 충분히 소중한 인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의 5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이제는 줄여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자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은빈 여행은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줄여야 합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노년에는 그 본능이 독이 됩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목표를 만들고 경쟁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 비교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이길 상대도 증명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노후의 형편을, 건강 상태를,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노후의 불행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보다 부족한 게 아니라 남의 삶을 기준 삼는 순간 스스로를 결핍 속에 가두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건강하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집은 자식이 자주 온다는데 우리 애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욕심의 다른 이름이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욕심이라면 남보다 더 나아지려는 비교는 또 다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의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내일의 나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남의 그림자 안에서 내 모습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밥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가족을 만나도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남보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편안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비교의 기준을 타인이 아니라 어제로 바꾸는 순간 마음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나? 가 아니라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교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남을 향하던 시선이 나를 향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용히 평화로워집니다. 비교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감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3가지라도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는 것, 좋아하는 반찬을 먹었다는 것,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는 것. 작아 보이지만 이런 일상이야말로 삶의 본질입니다. 감사는 비교의 반대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남의 삶은 사라지고 나의 삶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와 SNS의 단식입니다. 세상 소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타인의 성공과 소비, 자식 자랑, 부동산 이야기 속에 머무르면 마음이 병듭니다. 정보가 아니라 비교의 재료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산책을 해보세요. 나무의 그림자, 바람의 냄새, 사람의 미소를 느끼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어제와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한 가지라도 나아졌는가?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은 것,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넨 것, 스스로를 탓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성장이며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끝이 없지만 어제의 나와의 비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기준을 하나씩 세워둡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남에게 있으면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내 기분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단단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나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비교를 줄이면 감사가 늘고 감사가 늘면 만족이 커집니다. 만족이 커지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결국 비교를 줄인다는 건 행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밥상,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주는 오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 가지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남의 인생에 점수를 매기는 대신 내 하루에 미소를 남기세요. 그 순간 비교는 사라지고 감사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결국 당신의 노후를 가장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덜 비교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남의 인생을 닮으려 애쓰지 말고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완성하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혹은 자존심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젊을 때는 그 집착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자리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생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집착이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쥐고 있을 땐 안정감이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인생의 흐름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삶은 본래 흘러야 하는데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변해버린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을 꽉 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수록 상처가 남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채운 그릇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미 차 있는 마음은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덜어냅니다. 비워야 들어오고 놓아야 새로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집착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과거의 직업이나 명예를 놓지 못하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은 채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자식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변화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쥐고 있으려 하면 마음만 병듭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관계도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의 평안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주 불편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반복되는 자리에 늘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의 정체를 바라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게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작게 덜어내는 것입니다. 서랍 속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필요 없는 감정을 하나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공간을 정리하면 생각의 공간이 생깁니다. 물건이든 관계든 남겨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평화를 얻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집착은 결국 불신에서 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만 안심이 된다고 믿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무너집니다. 인생은 내가 아닌 시간과 자연의 흐름 속에서 완성됩니다. 자식을 믿고 세상을 믿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는 내려놓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믿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다시 집착을 키웁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선명해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넓어지고 관계를 줄이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걱정을 줄이면 오늘이 선명해지고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덜어내는 것이 곧 회복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려놓는 일은 용기가 됩니다. 어릴 때는 쥐는 것이 용기였다면 노년에는 놓는 것이 용기입니다. 붙잡을수록 불안하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사람도 물건도 과거도 아닙니다. 이래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걸 붙잡는 이유는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만약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제는 손을 놓을 때입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자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며 앞으로의 나를 믿는 일입니다. 그것이 비움의 지혜이자 인생의 성숙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집착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고요한 자유가 바로 행복입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결정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을 키웁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자산이었고 연결이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관계들이 짐이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불편한 자리를 억지로 지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친 관계는 오래 붙잡을수록 나를 소모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여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체면과 예의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내 평화를 빼앗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말이 맞지 않는 사람과 오래 앉아있지 마라. 말이 통하지 않는데 웃음을 지어야 하고 마음이 불편한데 괜찮은 척해야 하는 관계는 진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인간관계는 오래된 것보다 진심이 담긴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결정을 미루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의 체력이 줄어듭니다. 하루의 대화 한마디에도 에너지가 들고 불편한 만남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불편함을 느낄 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질 때 상처가 됩니다. 관계의 피로는 억지에서 시작됩니다. 거리를 두면 비로소 진심이 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의 관계를 남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마움을 준 사람, 내가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만 곁에 두어도 충분합니다. 인생은 결국 몇 명의 진심으로 완성됩니다. 고마움이 있는 관계는 오래가지만 의무로 이어가는 관계는 금세 부서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 내 선택을 비웃는 사람. 이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돼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 평생 피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루의 속도가 느려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감정의 여백이 생기니 사소한 일에도 감사가 피어납니다. 반대로 관계가 많을수록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이 내 하루를 흔듭니다. 평화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줄이셔야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만든 관계가 오히려 외로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단절에서 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100명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 뒤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은 설명이 없어도 알아줍니다.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나면 늘 피곤해지는 사람, 대화 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그 사람과의 거리를 한 걸음만 멀리 두어 보십시오. 세상은 그대로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줄이면 소리가 줄고 소리가 줄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고맙고 멀어져도 미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이어가던 인연보다 서로를 위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래된 인연보다 편안한 관계가, 많은 사람보다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은 관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편하고 서로의 평화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걱정은 인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불안해서 걱정을 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과 자식, 돈, 외로움이 걱정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상상하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불안에 오늘의 평화를 저당 잡히며 살아갑니다. 걱정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아주 교묘합니다. 걱정은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혹시 병이 생기면 어쩌나, 혹시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지쳐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현실의 고통보다 상상 속의 고통으로 더 괴로워한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상상 속의 불안 때문입니다. 걱정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반대로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붙잡고 해결 가능한 일은 미루며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고 삶의 여백이 사라집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걱정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15분만 걱정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걱정을 멈춥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건 걱정 시간에 생각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며칠만 지나면 마음이 훨씬 정리됩니다. 걱정도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 안에 가두면 생각은 차분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늘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면 미래는 저절로 안정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내는 것, 그것이 걱정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향을 느끼고 식사를 하며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렇게 단순한 행동 하나가 마음을 지금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걱정의 반대말은 무심함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걱정은 자리를 잃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걱정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은 머릿속에서 커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그 걱정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형태가 생기면 해결도 가능합니다. 적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괴로워했던 대부분의 걱정이 사실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걱정을 눈으로 보는 순간 마음은 객관성을 되찾습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 매일 걷는 것은 통제할 수 있지만 내일의 병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 몫이 아니지만
그 선택을 응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내 몫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절반은 내가 만들고 절반은 세상이 만듭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평화를 얻습니다. 걱정을 줄인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지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움직이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산책을 하거나 주변을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동이 불안을 이깁니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은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걱정 중 많은 부분은 미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것을 잃어봤고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아름다움이 자랍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오늘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걱정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불안한 사람 곁보다는 평안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걱정을 줄인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변까지 평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속에 걱정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일의 불안보다 오늘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완벽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신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믿고 내일의 인생을 믿는 것. 그 믿음이 걱정을 이깁니다. 5번째,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세어보며 부족함을 찾지 않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압니다. 욕심은 젊을 때는 추진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지만 이제 그 욕심은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가지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평안은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 단순한 말 같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욕심은 돈이나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 예전의 지위를 놓지 못하는 마음, 남보다 늦지 않으려는 조급함, 이런 마음들이 모두 욕심의 형태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만족은 줄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욕심의 뿌리는 결핍입니다. 내 안이 비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은 사실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충만한 사람입니다. 욕심은 현실의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충분 선언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충분하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의 결핍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던 마음이 잦아들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2번째 방법은 소유보다 경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는 대신 새로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옷보다 좋은 대화가, 비싼 음식보다 따뜻한 식사가 더 오래 남습니다. 물건은 낡지만 경험은 기억 속에서 자랍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순간의 온도입니다. 진짜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의 평화에 있습니다. 하루를 소비가 아닌 경험으로 채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3번째 방법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 말 한마디, 시간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나눌수록 마음의 욕심이 줄어듭니다. 주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나눔은 비움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내가 덜어낸 만큼 세상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욕심을 줄이면 얼굴이 변합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차분해지며 작은 일에도 감사가 피어납니다. 욕심이 많을 때는 늘 무언가를 쫓지만 욕심이 줄어들면 삶이 나를 기다려줍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욕심은 끝없는 결핍을 만들어내지만 내려놓음은 끝없는 충만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줄이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욕심이 사라질 때 마음의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욕심이 정말 필요한가? 만약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욕심을 하나 줄이면 마음이 2배로 편해집니다. 욕심을 버린다고 인생이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평화와 자유가 들어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소유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충분함 속에서 미소 짓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덜어내는 그 순간 이미 행복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의 평화를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욕심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교, 집착, 인간관계, 걱정, 그리고 욕심. 언뜻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움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은 더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덜어내는 사람입니다. 덜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단순해집니다. 비교를 줄이면 감사가 찾아옵니다. 남을 바라보던 시선이 내 안으로 돌아오면 사소한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자랍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생깁니다. 지나간 일, 떠난 사람, 변한 세상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흐름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줄이면 고요가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만 남기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걱정을 줄이면 평화가 자랍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면 인생의 속도가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줄이면 행복이 피어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비우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5가지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가지라도 덜어내려는 노력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을요. 마음이 변하면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그 빛이 바로 평화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평온한 마음에서 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고요히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비워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덜어내야 채워지고 놓아야 들어옵니다. 그것이 인생의 역설이며 진리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리는 시기가 아니라 남은 삶을 단정히 다듬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관계와 기억, 감정과 책임을 하나씩 정리하며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웁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품격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사소한 친절, 한 줄의 햇살, 차 한 잔의 여유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만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함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덜어내면 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평안을 지키는 힘이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단 한 가지라도 덜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덜어내고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리하고 걱정을 줄이고 욕심을 비우는 것. 그 5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늘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채우며 살 것인가, 비우며 살 것인가. 만약 행복을 원하신다면 덜어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끝에는 잔잔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이 채널이 계속 마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덜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